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대형주가 뭔지 아십니까? 엔비디아 아닙니다. AMD도 아닙니다. ARM입니다. 하루에 15% 넘게 올랐습니다. 35년간 반도체 설계도만 팔던 회사가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칩을 직접 만들어 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메타와 오픈AI입니다. 5년 안에 이 칩 하나로 매출 150억 달러, 한화 약 22조 원을 만들겠다고. 그런데 이게 AM 한 종목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날 AMD가 약 6.8% 올랐습니다. 인텔이 약 7.6% 올랐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체가 동시에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란이 트럼프의 15개 조건 평화안을 거부하고 자기네 5개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은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는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젯밤 벌어진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부 파헤칩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가겠습니다. ARM이 정확히 뭘 했는지부터 짚겠습니다. ARM은 영국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칩, 그 칩의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애플 A 시리즈 칩, 퀄컴 스냅드래곤, 삼성 엑시노스, 전부 ARM이 설계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99%가 ARM 아키텍처를 씁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ARM은 35년 동안 칩을 직접 만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설계도를 그려서 라이선스비를 받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설계도를 사서 직접 칩을 찍어내는 건 고객의 몫입니다. 엔비디아도 ARM 고객이고, 퀄컴도 ARM 고객이고, 심지어 애플도 ARM 고객입니다. 그런 회사가 화요일 샌프란시스코에서 35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체 칩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이 AGI CPU입니다.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네오버스 V3 코어 136개를 탑재한 AI 데이터 센터용 CPU입니다. TSMC의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됩니다. 대만에서요. ARM이 발표한 성능 수치가 이겁니다. 기존 X86 프로세서 대비 렉당 성능 2배 이상, 기가와트당 자본 지출 100억 달러 절감. 그런데 ARM이 이번에 내놓은 건 GPU가 아닙니다. CPU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GPU가 AI 연산을 하면 그 옆에서 CPU가 데이터 전처리, 통신 관리, 스케줄링을 합니다. 이걸 호스트 CPU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는 인텔의 제온, AMD의 에픽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X86 아키텍처입니다. ARM의 AGI CPU는 이 자리를 빼앗으러 온 겁니다. 그것도 X86 대비 성능 2배라는 숫자를 들고 고객 명단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메타가 리드 파트너로 공동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ARM과 손잡고 칩을 함께 만든 겁니다. 그 다음이 오픈AI, 챗GPT를 만든 그 회사, 그 다음이 클라우드플레어와 SAP, AI 인프라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ARM CEO 르네아스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2031년까지 AGI CPU만으로 150억 달러 매출, 회사 전체 매출 250억 달러, 주당 순이익 9달러. 이게 지금 ARM 주가가 하루에 20% 오른 이유입니다. 설계도만 파는 회사에서 직접 실리콘을 찍어서 파는 회사로의 전환,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가? TQQQ를 들고 있거나 들 계획인 분들에게 반도체 섹터의 건강 상태는 생사를 가릅니다. 나스닥 100에서 반도체 비중이 엄청납니다. 엔비디아 하나만 해도 시가총액 4조 3천억 달러입니다. 반도체가 무너지면 나스닥이 무너지고, 나스닥이 무너지면 TQQQ는 3배로 무너집니다. 그럼 인텔과 AMD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RM이 경쟁자로 뛰어들었으니 인텔과 AMD 주가가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 AMD가 7% 올랐고 인텔이 8% 올랐습니다. ARM이 경쟁 선언을 한 날에 경쟁자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왜? 이유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유가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 역학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CPU 가격 인상. 니케이 보도입니다. AMD와 인텔이 동시에 전 고객사의 CPU 제품 라인 전체의 가격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4월부터 적용. 평균 인상폭 10%에서 15%. 보통 가격 인상은 양날의 검입니다. 단가가 올라서 매출이 늘지만 고객이 반발해서 주문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번 가격 인상을 긍정적으로 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글로벌 물류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유료화됐습니다. 배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를 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세계 무역의 핵심 동맥이 막히면서 반도체 장비 부품, 화학물질, 희토류 등의 운송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TSMC 공장은 대만에 있습니다. 핵심 원자재는 전 세계에서 옵니다. 이 공급망이 불안해지면 칩 생산이 타이트해지고 타이트해지면 가격 결정력이 제조사에게 돌아옵니다.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사갈 수밖에 없다. 이게 시장이 읽어낸 시그널입니다. 두 번째, AMD에는 AI 칩 대형 계약이 추가됐습니다. 한국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AMD의 MI355 AI 가속기를 1만 개 구매하는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MI355는 엔비디아의 H100 시리즈에 대응하는 AMD의 최신 AI 칩입니다. 이게 왜 의미 있냐면
AI 칩 시장은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AI 하려면 엔비디아 칩 사세요가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1만 개를 한꺼번에 주문했다는 건 AMD 칩으로도 의미 있는 AI 워크로드를 돌릴 수 있다는 시장의 판단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ETF인 SOXX도 345.25달러, 1.24% 상승. 올해 YTD 10.13% 플러스. 전체 시장이 마이너스인데 반도체만 두 자릿수 플러스입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AI가 전쟁보다 강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 같지만 AI 인프라 수요는 전쟁과 무관하게 가속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어젯밤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세 가지입니다. ARM이 35년 만에 칩 직접 생산을 선언했고, AMD와 인텔이 CPU 가격 인상으로 공급 부족을 확인시켰고, AMD는 AI 칩 대형 수주까지 가져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날 동시에 터진 겁니다. 이제 눈을 돌려서 어젯밤 시장 전체를 움직인 더 큰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반도체는 섹터 이야기였고 시장 전체를 움직인 건 외교입니다. 15대5.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의 15개 조건의 평화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란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기네 5개 조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15개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블룸버그와 타임이 확인 보도한 핵심 내용입니다. 30일 휴전,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이란의 3대 핵시설 전부 해체, 핵무기 개발 연구 포기 서약, 보유 중인 농축 우라늄 전량을 IAEA 인도, IAEA의 상시 핵감시 허용,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보유량 제한, 헤즈볼라, 하마스, 이라크 민병대 등 영내 대리 세력 지원 완전 중단.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핵 포기, 미사일 포기, 대리전 포기, 이란의 군사적 존재감을 전부 해체하라는 겁니다. 이란이 이 조건을 수용할까요? 역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한 나라들의 말로를 전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비아. 2003년 12월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 프로그램을 자진 포기합니다. 원심 분리기를 넘기고 우라늄 농축 장비를 미국으로 배송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걸 외교의 승리라고 칭송했습니다. 카다피는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제재가 풀리고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카다피의 텐트에서 악수하는 사진이 전 세계에 실렸습니다. 8년 뒤인 2011년, 바로 그 프랑스가 리비아를 폭격했습니다. 나토 연합군이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카다피는 고향 시르테의 하수관에서 끌려나와 거리에서 린치당해 죽었습니다. 핵이 있었다면 나토는 리비아를 폭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핵 보유국을 공습한 사례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라크. 사담 후세인은 핵을 만들다 실패한 경우입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IAEA가 이라크 전역을 뒤졌고 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2003년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며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뭐가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담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핵이 없다는 게 확인된 나라를 침공한 겁니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 가장 뼈아픈 사례입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됐을 때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핵탄두가 약 1900기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 3위 규모의 핵전력입니다. 미국, 러시아 다음, 프랑스보다 영국보다 중국보다 많았습니다. 1994년 부다페스트 메모랜덤, 우크라이나가 이 핵무기를 전부 러시아에 반환합니다. 대가로 미국, 영국, 러시아 세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보장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합니다. 그 보장은 어디 갔습니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합니다. 수도 키이우까지 탱크가 밀려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서명한 안보 보장은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이 공개석상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은 역사상 가장 비싼 실수였다. 자, 이제 핵을 포기하지 않은 나라를 봅시다. 북한입니다. 2003년 핵비확산 조약 NPT 탈퇴, 2006년 첫 핵실험, 전 세계가 규탄하고 유엔이 제재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 수소폭탄 실험, 추정 위력 100에서 250킬로톤, 히로시마의 최대 16배, 같은 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시험 발사.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보세요.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날아갑니다. 김정은과 악수합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대통령이 GDP 기준 미시시피주보다 작은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러 간 겁니다. 왜? 핵이 있으니까. 여기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리비아 모델을 적용할 것이다. 김정은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정상회담 취소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냅니다. 리비아 모델을 들먹이는 것은 카다피의 운명을 따르라는 뜻이냐. 볼턴의 한마디가 정상회담을 날릴 뻔한 겁니다. 북한은 리비아의 교훈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2026년 현재 김정은은 건재합니다. 핵탄두 수십 기 보유. 어떤 나라도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핵을 포기한 리비아, 지도자 사망. 핵이 없던 이라크, 지도자 사망. 핵을 반환한 우크라이나, 영토 침공. 핵을 유지한 북한, 체제 건재. 예외가 없습니다.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1989년부터 36년간 집권하면서 핵을 포기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끝났는지 지켜봤습니다. 하메네이는 이번 전쟁에서 사망했지만 이란 체제의 핵심 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15개 조건은 이란에게 카다피가 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카다피의 결말을 모두가 아는 상태에서 당연히 이란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조건 5개를 내놓았습니다. 이란의 5개 조건입니다. CNBC와 알자제라가 확인했습니다. 첫째,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과 암살 행위 즉각 중단. 둘째, 전쟁이 재개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 메커니즘 구축. 셋째,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넷째,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라크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다섯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주권의 국제적 인정과 보장. 5번째 조건이 핵심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세계 석유의 20%가 매일 통과하는 바다의 주인이 자기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한마디를 더 박았습니다. 5개 조건이 전부 수용되기 전까지는 어떤 협상도 없다. 양쪽의 포지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력 해체를 원합니다. 이란은 미국의 전쟁 포기와 호르무즈 주권 인정을 원합니다. 둘 다 상대방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포지션 선언입니다. 그러면 왜 시장은 올랐습니까? 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해왔습니다. 호르무즈 완전 봉쇄, 유가 $150 돌파, 글로벌 에너지 위기, 스태그플레이션. 빅스가 25를 넘고 공포 탐욕 지수가 20 아래인 이유가 이겁니다. 시장은 이미 재앙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측이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최악의 시나리오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전면전보다 한 단계 나은 상황입니다. 조건이 현실적이냐 아니냐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화 채널이 존재한다는 것, 양측이 종전의 조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안도감을 줍니다. 유로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고 이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추가 군사 타격을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이 공식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시장은 어쨌든 서로 얘기는 하고 있다에 베팅한 겁니다. 미국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의 해석이 날카롭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란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시장을 향한 패닉적인 메시지다. 금요일 시장이 닫힐 때까지 전쟁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 이게 맞는 분석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시그널에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 99.75달러, 약 2.7% 하락, WTI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브렌트유가 $100 아래로 내려온 건 3월 8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달 초 126달러까지 치솟았던 걸 생각하면 고점 대비 21% 하락입니다. 그런데 유가가 직선으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세션 중간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파르스 통신이 현재 조건에서 전쟁 종결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직후 유가가 세션 저점에서 일부 되돌렸습니다. 외교적 수사 하나에 유가가 수달러씩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브렌트유가 $100 아래로 내려온 건 기업 비용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동시에 한 단계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어젯밤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간 가장 큰 이유입니다. 채권도 반응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4.33%, 전일 대비 1.46% 하락. 블룸버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면서 채권 시장에 안도감이 퍼졌다. TLT, 장기 국채 ETF는 86.84달러, 0.96% 상승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99.61, 소폭 상승. 미국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인식이 달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금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잠시 후 계좌 이야기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젯밤 매그니피센트 7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 갈렸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쪽과 유일하게 빠진 쪽이 선명하게 나뉩니다. 아마존 211.71달러, 2.16% 상승. 매그니피센트 7 중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뉴욕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파우나 로보틱스를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우나의 로봇 이름이 스프라우트입니다. 키 106cm, 이족 보행, 가격 $50,000. 엔비디아의 jetson 오린 플랫폼으로 구동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마존의 물류창고 자동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75만 대가 넘는 로봇을 물류창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로봇은 바퀴 달린 선반 운반 로봇이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작업, 물건 집기, 분류,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에 새 장이 열리는 겁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와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젯밤 매그니피센트 7 중 유일하게 빠진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371.04달러, 마이너스 0.46%. 이 회사가 올해 겪고 있는 일을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YTD 마이너스 21.37%. 매그니피센트 7 중 압도적 최악입니다. 두 번째로 나쁜 테슬라가 마이너스 11.9%이니까 거의 2배 차이, 전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규모의 회사에서 이런 일은 드뭅니다. 무슨 일인가? 1월 실적 발표에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가속을 발표했는데 Azure 클라우드 매출 가속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돈은 퍼붓고 있는데 언제 벌어오냐? 그런데 월가는 아직 마이크로소프트를 놓지 않았습니다. 53명의 애널리스트 중 매도 의견이 0명입니다. 전원 매수 또는 강력 매수. 평균 목표가 593.36달러, 지금 가격에서 60% 위. 웨드버시는 73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가의 거의 2배입니다. 53명 전원이 매수라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벌을 주고 있거나 53명 전원이 틀렸거나 어느 쪽인지는 시간이 알려줄 겁니다. 전체 시장 숫자를 정리합니다. S&P 500 0.54%, 다우 0.66% 상승.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건 이겁니다. QQQ 587.82달러, 0.66% 상승. TQQQ 44.39달러, 1.77% 상승. BX 25, 33. 전일 대비 6.01% 하락,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25는 여전히 높습니다. 통상 빅스 20 이상은 시장 불안, 25 이상은 공포 영역입니다. 빅스가 5% 넘게 빠졌다는 건 하루 동안 공포가 약간 후퇴했다는 뜻이지 공포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포 탐욕 지수 19. 전일 17에서 소폭 올라왔지만 여전히 극심한 공포 영역. 0에서 100 사이인데 19면 시장 참가자 대다수가 패닉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 두 숫자를 같이 놓고 보면 어젯밤의 반등은 하루짜리 안도 랠리의 성격이 강합니다. 구조적 전환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이란의 5개 조건은 사실상 협상 불가이고 호르무즈는 여전히 이란 혁명 수비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계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000로 시작한 계좌. 2월 5일에 실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총 평가 금액 8,763.87달러, 마이너스 1,236.13달러, 마이너스 12.4%입니다. 현재 저희 전략은 헤지 페이지에 있습니다. QQQ의 200일 이동평균선이 592.94달러, 어젯밤 QQQ 종가가 587.82달러, 200일선 아래입니다. 정확히는 200일선 대비 마이너스 0.86%. 저희 전략에는 200일선 1% 버퍼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QQQ가 200일선의 1% 위, 지금으로 치면 약 599달러를 밑돌면 TQQQ를 전량 매도하고 GLD로 갈아탑니다. 왜 이런 장치를 만들었느냐? 200일 이동평균선은 기관 투자자들의 핵심 기준선입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200일선을 기준으로 매매합니다. 기관의 트레일링 스탑도 200일선에 집중됩니다. QQQ가 200일선에 도달하면 매도 폭탄이 쏟아집니다. 1% 위에서 미리 빠져나오면 그 폭탄을 맞지 않습니다. 군중보다 한 발 먼저 탈출하는 겁니다. 현재 GLD 20주 보유 중입니다. 어젯밤 종가 416.29달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 GLD가 3.01% 올랐습니다. 최근 며칠 중 가장 큰 반등입니다.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면서 금에 우호적으로 작용했고 이란 협상 기대감도 안전자산 선호를 일부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금은 지금 아프다는 걸 숨기지 않겠습니다. 금 현물 가격이 3월 초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현재까지 약 18% 빠졌습니다. GLD 기준으로 52주 최고가 509.70달러에서 416.29달러, 1983년 이후 최악의 주간 낙폭이라는 기록도 나왔습니다. 우리 계좌의 GLD 포지션도 이 하락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해지 자산도 최근 금 하락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GLD 전환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먼저 팩트. QQQ가 200일선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3배의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포지션입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 베어마켓에서 TQQQ 바이앤홀드는 79.68% 빠졌습니다. 80% 가까이요. 같은 기간 저희 전략은 30.59% 하락에 그쳤습니다. 방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50%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 백테스트 이야기이고 과거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방어 모드 진입 자체의 로직이 틀렸느냐는 질문입니다. QQQ가 200일선 아래에 있고 빅스가 25 이상이고 이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3배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건 저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판단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지금은 아픕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한 달짜리가 아니라 10년짜리 실험입니다. 롱페이지로 복귀하려면 조건이 2개입니다. QQQ가 200일선과 100일선을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200일선 하나만 넘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중 조건을 두느냐? 200일선만으로 전환하면 휩소에 걸립니다. 200일선을 살짝 넘었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때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 수수료와 슬리피지로 계좌가 녹습니다. 100일선이 필터 역할을 합니다. 두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상회해야 그건 진짜 추세 전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QQQ 587.82달러, 200일선 592.94달러, 100일선 612.35달러, 200일선까지 0.86%지만 100일선까지는 4.01%, 100일선이 진짜 관문입니다. 이란 상황이 진정되고 유가가 안정되더라도 QQQ가 4%더 올라야 롱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목소리를 가져오겠습니다. 폴리마르트에서는 3월 31일까지 미 이란 휴전이 성사될 확률에 베팅이 걸렸는데 총 금액이 6,100달러에 불과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확신이 그만큼 낮다는 겁니다. 6,000달러면 진지한 베팅이라기보다 호기심 수준입니다. 한국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주식에 올인했는데 이란 전쟁 때문에 계좌가 녹고 있다는 글들이 돌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 여파로 크게 흔들리고 있고 환율이 1,510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밤 장에서 뭘 봐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란의 추가 반응. 미국이 이란의 5개 조건에 어떤 카드를 내놓는지, 특히 호르무즈 주권 문제는 미국으로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입니다. 여기서 긴장이 고조되면 유가가 바로 100달러 위로 복귀합니다. 그러면 어젯밤의 안도 랠리가 하루 만에 되돌려집니다. 둘째, ARM의 후폭풍. 하루 만에 20% 올랐는데 이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섹터 전체의 리레이팅, 밸류에이션 재평가, 이 시작되는지. ARM이 CPU 시장에 직접 뛰어들면 인텔과 AMD의 서버 CPU 사업 전망이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동시에 ARM의 기존 라이선스 고객인 퀄컴, 미디어텍 등과의 관계도 재조정될 겁니다. 셋째, QQQ와 이동평균선의 거리. 200일선까지 0.86%, 100일선까지 4.01%, 롱페이지 복귀에는 두 선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200일선은 가까워 보이지만 진짜 관문은 100일선 612달러입니다. 반대로 다시 빠지면 해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 두 숫자를 매일 추적합니다. 넷째, 유가의 방향. 브렌트유가 100달러 아래에서 안착하느냐, 다시 위로 가느냐가 나스닥의 단기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이 어젯밤 현재 조건에서 전쟁 종결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보도했고 유가의 세션 저점은 이 발언 직후 일부 되돌려졌습니다. 외교적 발언 하나에 유가가 수달러씩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오늘 밤에도 이란 관련 헤드라인에 유가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 사이에 나스닥은 4% 넘게 빠졌고 빅스는 76% 올랐고 공포 탐욕 지수는 19까지 내려왔습니다. 브렌트유가 12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99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금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20% 폭락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 정도의 변동성이 나왔다는 건 시장이 아직 균형점을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 전쟁의 끝이 보여야 변동성이 줄어들고 변동성이 줄어야 TQQQ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됩니다. 지금 TQQQ를 들고 계신 분들,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공포 탐욕지수 19라는 숫자만 보면 역사적으로 매수 기회처럼 보입니다. 과거의 극단적 공포 영역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극단적 공포는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였습니다. 전쟁은 다릅니다. 전쟁은 끝나는 날짜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실험은 계속됩니다. $10,000가 16억이 되는 이야기에 아직 초반입니다. 2월 5일 시작해서 지금 약 7주째 마이너스 12.4% 아픕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이 시기를 돌아보면 전쟁 한복판에서 방어를 유지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가 될 수도 있고 그때 진입의 기회를 놓쳤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기록은 남습니다. 매일의 기록이 10년짜리 서사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이 서사의 다음 페이지가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밤 장이 열립니다. 내일 아침 다음 페이지를 펼칩니다.